네, 오늘은 이제 메타휴먼에 대해서 좀 공부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제 요걸 이제 실시간으로 이제 그 언리얼 엔진 설치, 그다음에 이제 관련 소프트웨어들을 좀 설치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우선은 이제 그 언리얼 엔진을 먼저 설치를 하셔야 돼요. 여기 구글에 들어가셔가지고요. 언리얼 엔진이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요. 언리얼 엔진 5 크리에이터의 미래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어제까지 저희들이 이제 게임 엔진 중에 유니티 엔진을 사용했는데, 그거보다 조금 더 좋고 고급스럽고 좀 무거운 엔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선 이제 여기 언리얼 엔진 그 에픽에서 그 개인으로 이 회원 가입을 일단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오른쪽에 보면 다운로드라고 있어요. 이 다운로드를 하시게 되면 그 유니티로 따지면 이제 유니티 허브에 해당하는 그 에픽 런처라는 게 있습니다. 에픽 런처를 이걸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설치를 하시게 될 거예요. 이거 다운로드 눌러주시면 언리얼 시작하기 나오는데, 이 중에 여기 런처를 다운로드 합니다 라고 해서 이걸 실행하게 될 거예요. 근데 저는 이미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런처 열기로 들어갔고요. 그러면 이제 런처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열려요.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 에픽 게임즈 나오고, 요 스토어 하게 되면은 이제 게임 같은 거 사실라 그러면 요 스토어 가실 수가 있고요. 라이브러리 가게 되면은 이제 뭐 필요한 라이브러리 같은 것도 할 수 있는데, 우선적으로는 이제 그 언리얼 엔진 요거 눌러 주시고요. 여기에서 이제 맞는 버전 선택하셔서 그 설치를 하시면 되는데, 그 하드 드라이브가 무려 58기가 정도 필요하다고 하네요. 예, 어마어마하죠. 예, 그래서 C 드라이브에 뭐 제가 지금 뭐 소프트웨어라든가 이거 불필요한 걸 다 지금 제거하고 지금 그런 상태에서 지금 설치를 하고 있어요. 현재 지금 설치가 5%밖에 안 됐는데, 이거 아마 한 몇십 분 걸릴 거예요. 설치만 해도. 그래서 이거 그래서 제가 미리 이렇게 설치를 걸어놨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근데 간혹 어떤 분 같은 경우 여기서 이 메뉴 선택했는데 아무런 그 신호가 없고 그냥 그 연락이 그러니까 뭐랄까, 그러니까 아무런 동작을 안 한다면은 이거를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마켓플레이스 가시고요. 마켓플레이스 말고 라이브러리. 라이브러리에도 이 언리얼 엔진 설치하는 메뉴가 있거든요. 요걸로 누르셔도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설치를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동안에 저희는 이제 이 소위 말하는 이제 메타휴먼에 대해서 좀 대략적인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메타휴먼을 알기 위해서 구글 들어가시고요. 메타휴먼이라고 한번 검색해 주실래요? 요건 저 따라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메타휴먼이라고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거 지금 우리 메타휴먼 개발사인 그 언리얼 엔진을 통해서 그 메타휴먼에다가 오늘 이제 커스텀 모델링을 집어넣는 것까지 이제 오늘 할 건데, 그 전 단계 메타휴먼이란 과연 무엇일까에 대한 설명을 좀 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지금 여기 가셔가지고 메타휴먼 한번 눌러 보실래요? 요즘에 막 광고에서 이제 막 3D 캐릭터 가지고 사람 되게 사람처럼 만든 다음에 막 광고 모델로 막 쓰고 그러잖아요. 유명한 사례가 신한은행 메타휴먼.
로지라고도 로지. 예. 얘가 이제 소위 말하는 메타휴먼이에요. 근데 이제 정확하게는 이 얼굴 부위 있잖아요. 얼굴 중에서도 여기까지만 3D고요. 요 머리카락, 그다음에 요 손, 몸통 전부 다 진짜 사람이에요. 이게 여기에 요즘에 말하는 이제 메타휴먼이 갑자기 뜬 이유는 이 친구 때문이야. 이 친구 때문에 이제 갑자기 떴고 여기에 동원되는 기술 중에 딥페이크라고 하는 기술이 있어요. 메타휴먼 딥페이크 이렇게 검색해 주시면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서 이것도 딥페이크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거 되게 웃기는 얘기인데 이거 요즘 세대 얘기가 아니라 이제 그 옛날 얘기를 좀 해야 돼. 이제 라떼는 얘기를 해야 돼. 라떼는 저희들이 젊은 시절에 3D 막 처음 배우고 시작할 때 무려 벌써 몇십 년 전이야? 한 30년 전인가? 그때 그 메타휴먼이 그때도 나왔었어. 메타휴먼이라고 그때는 안 그랬고 가상인간 아담인가? 예, 가상인간 아담이라고 얘를 딱 치면은 얘가 나와. 예, 예.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가상인간 아담에서 로지로라고 하는 기사도 나오는데 이게 98년에 정식 데뷔했던 3D 그래픽으로 그런데 가상 인간이야. 근데 요즘엔 메타휴먼이라 그러는데 옛날에는 가상 인간이라 그랬어요. 예. 그런데 이 친구가 풀 3D를 작업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 딱 봐도 3D를 만든 것처럼 보이죠. 예, 되게 어설프고 되게 이질감 느끼잖아. 그리고 이 머리카락도 그렇고 이 몸통마저도 3D로 작업을 했어요. 그때 뭐 좀 약간 인기 있는 아이돌들 얼굴을 다 모아가지고 만들었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봐도 좀 어색하고. 근데 요즘에 나오는 요 로지라는 거는 이때에 비해서 굉장히 약간 이질감이 덜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쵸? 사실 이 기술은 요 밑으로 그 사람 몸과 이 얼굴 부분만 3D로 만들어서 이렇게 합성하는 기술, 딥페이크라는 기술 덕분에 얘가 저기 요즘 그 우리가 알 정도까지 된 거야. 근데 지금 학생이 봤을 때 요 캐릭터 있죠? 요 아담이라는 캐릭터 되게 생소하죠. 되게 역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생소한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파급 효과가 좀 적었고, 그다음에 그 대중들에게 알려지지 못했어요. 왜 못했냐면 방금 알려드린 요 딥페이크 메타휴먼 딥페이크 기술, 요 기술을 접목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딥페이크 하게 되면 사실 좀 약간 좀 부정적인데요. 요 딥페이크 기술을 하게 되면 이거야. 그러니까 양날의 검 딥페이크라고 얘기할 텐데, 여기서 말하는 양날의 검이라는 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딥페이크가 원래는 되게 불건전한 목적으로 처음에 많이 개발됐었어. 딥페이크가 되게 이거 좀 조심해서 검색해야 되는데요. 요런 거지, 요런 거. 네네. 요런 게 딥페이크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원래 원본이 있는데 다른 사람의 얼굴을 띄어다가 두 개를 이렇게 합성을 하는 거야. 그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미국의 뭐 대통령이라든가 이런 사람이 하지 않은 말도 가짜로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페이크라고 하는 거예요. 요 기술이 동원돼 가지고 그러니까 원리는 이제 이렇게 설명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게 들어간 덕분에 예전에 돌아가신 분들도 마음대로 이렇게 현실처럼 이렇게 할 수 있는 기술. 일종의 인공지능, AI 기술로 사진 합성을 하는 거지. 그럼 메타휴먼 얘기가 왜 이가 나오는 거냐? 페이크에 근거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잠깐 얘기했듯이 되돌아가 볼게요.
요 메타 휴먼들이 요 페이크 기술을 사용을 해서 되게 사람하고 비슷하게 정도까지 이렇게 합성을 했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거는 수율의 문제야. 수율의 문제. 다시 제가 아담을 들먹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무려 저기 뭐 음반도 내고 막 가수 활동도 하고 연예인처럼 막 했었고, 그때만 해도 광고도 나오고 막 그랬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회자되고 있는 메타휴먼하고 거의 똑같은 활동을 했다고 보면 돼. 근데 지금까지 기억이 안 남는 이유는 중간에 이 친구가 사업이 접혔다는 얘기죠. 메타휴먼이었던 가상인간 아담이 죽었어 지금. 예.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사망했대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업을 접으면서 이제 인간으로 이렇게 얘기가 됐기 때문에 이 친구를 죽었다라고 이렇게까지 공표를 하고 사업을 접은 거지. 왜 그랬냐면 3D 모델링 휴먼이라고 그럴까? 그러니까 이 메타휴먼을 만들기 위해서 가상인간 아담은 요 기법, 그러니까 3D 모델링으로 아예 그냥 폴리곤 하나하나 만들어 가지고 애니메이션까지 다 했어요. 물론 이제 여기다가 이제 모션 캡처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게 대표적이죠. 그러니까 어떤 실제 사람의 동작이라든가 표정 같은 거를 이제 3D 캐릭터한테 이제 입히거나 이런 게 또 모션 캡처야. 그러니까 그런 가상인간을 구현하기 위해서 3D 모델링도 되게 열심히 해서 잘해야 되고, 그 98년도 당대에 되게 굉장히 내노라 하는 최고의 아티스트들이 다 동원된 거야. 지금 보면 되게 어설프지만 그때는 최고의 기술이었어요. 그리고 모션 캡처를 넣어가지고 실제 사람의 동작도 이렇게 인식하고, 그 다음에 뭐 천도 움직이고 막 옷도 움직이고 막 머리카락도 휘날리고 막, 그때만 해도 그걸 같은 3D 하는 저 같은 경우는 그때 딱 보고 나서, 왜냐면 그때는 저도 이제 3D를 처음 접하기 때문에 아직 그 실력이 떨어진 상황이었거든. 그런데 이제 그걸 보고 나니 엄청난 감동이었죠. 예. 좋아, 그건 좋은데 그 어떤 캐릭터가 어떤 동작을 하거나 이런 어떤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고자 하는 그거를 풀 3D로 다 만들었다는 얘기는 수율이 떨어진다고 그러지. 그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동원돼 가지고 밤샘 작업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뭐 이렇게 뭐 렌더링이라고 하는데, 이걸 이제 이미지로 이제 영상으로 출력한다고 하면은 뭐 정확한 건 아닌데 뭐 한 일주일 작업하게 되면은 뭐 1분 분량 뭐 이 정도밖에 안 나온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더 당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을 다 갈아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수율이 떨어졌어. 그러다 보니까 가상인간이 실제 사람처럼 이렇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엔 열정 가지고 이렇게 막 만드셨는데 못 견딘 거지. 그래가지고 아쉽지만 가상인간 아담은 이제 실패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사업이 접혔어. 수익이 안 나니까. 그런데 갑자기 요 로지라는 것에 동원된 딥페이크 기술 덕분에,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 얼굴 부분만 따로 모델링을 해서 렌더링을 하고요. 요 나머지 부분은 사람이 연기를 하게 된 거야. 그리고 얼굴 표정도 3D로 할 필요가 없죠. 딥페이크 기술에 의해서 그 연기하시는 원래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표정 지으면 그대로 따라하는 거야. 이해되겠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되게 많은 부분이 해결이 된 거야. 되게 사람처럼 당연히 표현이 되죠. 사람 가지고 찍었으니까 당연히 몸통 이하를, 그리고 얼굴 표정도 그 딥페이크 기술에 의해서 합성되면서 피부 톤이나 이것도 자동으로 맞춰주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되게 일이 쉬워진 거야. 그래서 요즘에 그 메타휴먼이라고 검색하면 여러 뭐 너도 나도 막 만들고 있어. 3D만 좀 만들 줄 알면 누구나 할 수 있고 우리도 할 수 있을 지경이에요. 근데 딥페이크가 아까 검색한 거에 보니까 양날의 검이라고 나오죠. 딥페이크. 검. 진짜 가짜를 구분할 수 없다. 딥페이크. 뭐 이 얘기는 뭐야? 범죄에 사용될 수도 있어요. 예. 그리고 되게 불건전한 거 있죠. 그 뭐 여성 여자 연예인들 가지고 많이 하던 그런 일들이 공공연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예. 그래서 이 딥페이크를 되게 안 좋게 보는 시선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딥페이크 기술이 지금은 굉장히 유행하고 그리고 당장에 이제 수율이 높으니 그렇게 큰 비용 안 들이고도 이걸 구현해낼 수 있고 그래서 요즘에 3D 기업이랑 연예 기획사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결합을 해가지고 저기 뭐야 그 메타휴먼을 그 뭐라 그러지 구현하는 케이스가 되게 많아요. 이게 뭐냐면 메타휴먼 그다음에 SM 엔터테인먼트 이렇게 검색하면요. 여기 디지털 휴먼 이렇게 나오고 이 친구 있잖아요. 로지 이 친구. 여기 보면은 이 친구 소속사가 어딜까? 메타휴먼 로지 소속사가 있어요. 예, 소속사가 있고요. 여기 있다. 나올 것 같은데. 아니 버추얼 휴먼 국내 사상 인플루언서 최초는 아니지. 무려 아담이 있는데. 하여간 이 친구 소속사가 SMX인가 뭔가 하여간 좀 SM이랑 관련된 회사인 것 같더라고요. 왜 그럴까? 3D 회사라기보다는 그 연예기획사가 왜 여기에 같이 결부될까? 몸통 아래 부분 있잖아요. 거기는 사람이 연기해야 되고 의상이라든가 그다음에 촬영이라든가 이런 모든 거 있잖아. 그건 다 연예 엔터테인먼트 기획사가 훨씬 더 잘 알잖아. 그러니까 3D 모델링 하시고 렌더링하고 하는 회사의 역할보다 그 기획사 역할이 더 큰 거야. 이게 지금은 그렇게 지금 가고 있고요. 당분간은 이 어떤 흐름이라든가 이런 거는 한 몇 년은 좀 가지 않겠냐라는 생각인데 오늘 수업 내용하고 이건 무슨 상관인가요? 메타휴먼이 언젠간 지금의 이제 딥페이크 기반의 메타휴먼이 계속 유행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감히 미래를 예측하기는 좀 그런데 약간 일반 그 대중들이 그 메타휴먼에 대해서 약간 좀 안 좋은 인식. 그러니까 메타휴먼 뭐 딥페이크라는 건데 무슨 메타휴먼이냐 이런 얘기도 있고 약간 불건전하거나 이런 범죄에서 사용되는 기술을 접목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결국에는 문제가 될 가능성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문제는 메타휴먼으로 실질적인 수익을 그다지 크게 못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로지 수익이라고 하면 나올지 모르겠는데 이거 외국에서 성공한 이 친구가 아마 1년에 160억 원 정도 벌면 이건 잘 나가네 이 친구는. 얘 말고 로지 같은 경우 제가 듣기로는 한 30억 정도 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매출이 수익이 아니라. 그럼 30억 많이 벌었잖아 라고 얘기할 수 있나? 1년에. 그럼 많이 벌었지. 하지만 쓴 돈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매출이 30억이지 수익이 30억은 아니었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다지 그렇게까지 이제 많이 벌었다고 할 수는 없어요.
아니 그러면은 우리 메타휴먼이라는 거 수업 뭐로 하나요? 이런 질문도 저한테 할 수 있겠죠. 그치? 저는 무려 요 메타휴먼이라는 거는 그 요게 이제 I am a metahuman. 예, The 풀 next 3D generation 버전이에요. of digital human powered by 그러니까 딥페이크 기술을 쓰는 게 아니라 metahumans 3D are highly 모델링을 근거로 해가지고 by 이거를 자기만의 메타휴먼도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걸 애니메이션도 손쉽게 할 수 있고 요걸로 이제 딥페이크 기술 쓰는 것도 아니에요. animation 어. and motion capture allow 오케이. us to work in context. 이거는 제 생각인데 차후에 미래의 메타버스 플랫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우리 여태 우리 공부했던 게도타운이라던가 제페토라던가 그 다음에 이제 그 페이스북이 회사명까지 메타로 바꾸면서 지금 추진하고자 하고 있는 호라이즌 프로젝트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제가 한번 열어보죠. 메타 호라이즌 여기 검색하게 되면 가상현실 세상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 들어가 보시면 오큘러스에서 지금 밀고 있는 플랫폼이에요. 그리고 요게 그 오큘러스 퀘스트,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메타 퀘스트라고 하는데 가상현실 이 기기를 사용해가지고 3D 공간으로 아예 들어가서 여기 있는 것들은 다른 사람들이지. 이걸 아바타라고 그러잖아요. 이 아바타들과 실질로 교감을 하고 뭔가 상호작용을 하는 그런 어떤 새로운 가상 세계를 지금 만들고 있다고 해. 이때 여기 사용되는 요 휴먼들 있잖아요. 이 휴먼들 같은 경우는 지금 제페토도 그렇고 어떻게 이 아바타를 만드냐면, 그러니까 이미 누가 만들어 놓은 아바타를 갖다 쓰거나 또는 이제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 사진과 유사한 아바타를 생성해 주죠. 그러니까 이 제페토가 그런 시스템이잖아. 제페토 아바타 사진 촬영 이렇게 하게 되면은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사진을 찍어가지고 자기랑 좀 유사하게 생긴 아바타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기능이 있어요. 근데 그걸 좀 약간 좀 아직은 어색하고 실제 자기 얼굴과는 좀 동떨어진 걸 아바타를 생성해내고는 있어. 근데 어느 순간, 그러니까 그런 아까 잠깐 봤던 그러니까 메타의 호라이즌 프로젝트처럼 일반인들이 그 현실 세계 말고 비대면에서 완전히 자신을 동일하게 드러내고 자기랑 똑같이 생긴 캐릭터가 저기 뭐야 그 세계 안에서 역할을 하는 그런 필요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 생각에는. 왜냐면 이제 메타버스는 더 이상 놀이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메타버스가 나오면서 그 기존의 저기 뭐야 반대론자들 메타버스에서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거 게임이잖아요. 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지. 근데 메타버스라는 거는 그 게임 이상이어야만 하는 거야. 왜냐면 게임에서는 자기 자신을 굳이 드러낼 필요가 없어요. 온라인 게임이라 하더라도 그냥 자기 아이디만 서로 공개하고 자기 현실 세계 자기를 공개할 필요가 없지. 왜냐면 뭐 어떤 거래라던가 이런 게 안 이루어지고 게임 아이템만 뭐 주고받고 이런 정도잖아. 그래서 그러니까 게임 그 뭐라 그러지? 게임 클랜 뭐라 그러지? 이거 뭐라 그러냐? 이거 클랜 이거 자기들 동호회 같은 걸 하더라도 현실 미팅하기 전에는 그 사람이 누군지 몰라도 되잖아. 근데 메타버스는 결국에는 게임과 달리 어떤 실제 거래를 해야 되고 가상자산이지만 하지만 누군가는 이득을 내고 뭐 이래야 되거든. 그런 가상경제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이 메타버스잖아요. 그러려 그러면 신뢰감을 줘야 될 거 아니야. 그 사람에 대한 그 아바타만 가지고는 신뢰를 못 느낄 가능성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 메타휴먼을 통해서 자기랑 정말 똑같이 생긴 또는 좀 약간 최소한 비슷하게 생긴 그런 역할을 해야 될 가능성이 있어요. 제 생각에는. 일반 게임 캐릭터랑은 좀 달라. 그럴 때 딥페이크 기술이 아니라 3D 메타휴먼을 통해서 이걸 동적으로 생성해내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그 자기 아바타를 대신할 수 있는 어떤 기능이 필요할 것 같아요. 미래에는. 그래서 요 기술을 좀 공부하자고 하는 거야. 자, 이렇게 썰을 풀었는데도 아직 이제 설치가 좀 이제 덜 됐는데 이제 일단은 그런 와중에 메타휴먼에 대한 수업을 좀 더 갈게요. 네, 좀 지겹더라도 참아주세요. 자, 이런 이러한 메타휴먼에 대한 역사 내지 이제 필요성 이런 대한 근거가 있었고, 언리얼 엔진 들어가셔서 메타휴먼을 여기 가시면은요, 샘플 메타휴먼 네, 메타휴먼 집어넣는 건 좀 이따고요. 구글 들어가세요. 일단 구글 들어가셔서 메타휴먼 크리에이터라고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언리얼 엔진과는 별도의 메타휴먼 크리에이터라는 여기 웹사이트가 열려요. 뭐 한국어로 하셔도 돼요. 자, 여기까지 웹사이트 열렸죠? 네. 그 다음에 메타휴먼 생성하기를 한번 눌러보세요. 열렸죠? 그 다음 메타휴먼 크리에이터로 이동하여 에픽게임즈 계정에 로그인합니다. 이 얘기는 요거 누르셔가지고 아까 제가 처음에 이제 에픽 계정 로그인 해달라고 요청드렸죠? 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요 버전을 선택하세요. 요 화면 나오나요? 아직 안 나와? 로그인 하셔야 돼요. 다 되셨으면은 최신 메타휴먼 크리에이터 시작이라는 거 눌러주시면 메타휴먼은 일단은 그 웹 브라우저에서 실행이 됩니다. 예. 아까 설치하는 언리얼 엔진은 나만의 메타휴먼 하려고 하는 거고, 지금은 이미 있는 메타휴먼을 통해서 약간 개요를 좀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화면이 열리면서 이게 로딩이 될 거예요. 뭐 당연히 듣다 무겁죠. 요거 언리얼 엔진이 설치될 때까지 뭐 시간 때우려고 하는 거긴 한데, 예, 요거 한번 실행이 되고, 요거 제가 실행이 되면 레코딩 다시 할게요. 네, 이거는 저희 회사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인데, 지금 요 캐릭터가 안 나오고 여기 생성 부분에 여기 아무것도 없죠. 지금 그러시죠? 예, 없어야 정상이에요. 하신 일이 없잖아요. 여기 가셔가지고 나의 메타휴먼이 지금 4개가 있는데, 여기 이렇게 좀 오래 걸린다 확실히. 요거는 얘네들이 그러니까 제공해 주는 거예요. 요 중에 좀 마음에 드는 거 하나 골라 잡아 보실래요?
요 아까 이 여성 캐릭터가 처음에 나왔던 그 캐릭터인가 봐. 요거를 선택하시고, 저는 다른 거 선택하셔도 돼요. 예. 요 캐릭터를 돌려볼 때는요, 여기 마우스 왼쪽, 이거 돌려볼 수가 없구나. 마우스 오른쪽이네요. 죄송합니다.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시면 이 사람의 그 관찰이 가능해요. 그 다음에 이거를 또 이제 좀 약간 좀 디테일하게 편집해야 되겠지? 그러려 그러면 여기 선택 생성 이거 눌러주세요. 그러면 선택한 이 캐릭터를 제가 이제 갖고 온 거야. 갖고 와가지고 이제 뭐 진행을 한 거죠. 이 상태에서 아까처럼 이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게 되면은 이제 카메라를 로테이션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대기 상태는 지금 현재 그러니까 그 아이들 이 캐릭터가 그냥 동작을 하는 건데 페이스 동작 한번 눌러 보실래요? 그러면 여기서 기쁨 하게 되면 이제 기쁜 모습 보이고요. 그 다음에 뭐 슬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두려움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바디 포즈는 전신을 보여줍니다. 여기 예술적이라고 한번 눌러 보실래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여러 것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미리 보기 같은 거를 좀 할 수 있는 것들이고요. 네. 그 다음에 왼쪽에 보시면 이거 대기 상태로 가고요. 얼굴을 집중해서 봅시다. 여기에 보면은 그 스튜디오라고 돼 있어요. 요거는 이제 그 렌더링을 할 때 그 환경을 바꿀 수 있어요. 요거를 야외 조명, 실내 조명이 좀 괜찮지? 실내 조명 한번 가볼게요. 실내 조명 하게 되면은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 인물 사진 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지. 여러 가지 이제 조명을 템플릿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여기까지는 해봤죠? 네네. 그래. 그 다음에 이건 카메라 선택인데, 페이스 카메라, 그 다음에 이제 바디, 전신 나오기, 그 다음에 이제 상반신. 이거 이제 카메라, 상반신이면 얼굴도 같이 나와야 상반신 아니야? 아니, 이게, 그죠? 저 갑자기 당황했어. 상반신이면 얼굴은 안 나오는 게 상반신인가? 죄송합니다. 지금 수업 중에 이렇게 경망스러운 웃음을 줘서 정말 죄송한데. 네, 그렇다네요. 네. 그리고 요 렌더링 퀄리티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필요하면 자기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도 있잖아요. 이럴 때 요거를 그 렌더링 퀄리티를 최고로 높게 해주면요, 여기 그러니까 퀄리티가 좀 나아요, 훨씬 더. 그리고 LOD라는 거는 이게 레벨 오브 디테일이라 그래서 요걸 막 떨어뜨려 볼게요. 7. 그러면 이제 되게 그러니까 그 옛날 로우 폴리곤처럼까지 되는데, 레벨 오브 디테일 LOD라고 보통 얘기해요. 요게 그러니까 이 0번이 될수록 이제 그 퀄리티가 높은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클레이 매터리얼이라고 해가지고 요거를 이제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라 뭔가 찰흙처럼 보이게 해서 피부 질감이나 이런 거 관찰할 때 좀 편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헤어 숨기기 하게 되면은, 머리카락까지 헤어로 포함시키더라고요. 이게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나 봐요.
그 다음에 단축키 같은 경우 레퍼런스가 여기 있는데 요 렌더링 하실 때 요 저기 뭐야 그러니까 이거 스크린샷 찍을 때 귀찮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요거 끄시면 요게 꺼집니다. 예. 단축키 레퍼런스는 요거 보시면 화면을 어떻게 할지 뭐 회전시킬지 뭐 이런 거 있지 요런 거를 요 보면서 관찰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 다음에 요거 블렌드, 그 다음에 스컬프 이동은 좀 이따 하고요. 페이스, 블렌드 하게 되면은 이 사람의 캐릭터를 손쉽게 다른 캐릭터랑 조합해 가지고 네,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남자는 하지 맙시다. 예, 인간적으로 해서 여자니까 세 명의 조합을 해 가지고 요거를 이제 블렌딩을 해줄 수 있어요. 네. 3개 또는 이제 이 총 6개까지 블렌드 모델을 쓸 수가 있어요. 근데 6개까지 하면 좀 무거울 거예요. 요 3개가 얘랑 같이 이제 섞어주는 타겟이 되고요. 블렌드 모드가 켜진 상태에서 자기가 원하는 지점, 예를 들어서 지금 입 주변을 요 나머지 캐릭터들과 자연스럽게 섞어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게 되면 오른쪽 하단에 있는 캐릭터의 입 모양, 그 다음에 코는 맨 위에 있는 캐릭터 모양을 좀 가져가고 싶다. 그다음에 눈은 좌측 하단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되게 이제 간단하게 나만의 새로운 캐릭터를 만들어낼 수 있는 모드가 이 블렌드 모드입니다. 그러니까 이 재밌긴 한데 정해진 몇 개만 가지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조금 더 그 뭐랄까 좀 더 이제 전문적으로 좀 해볼까? 그러려 그러면요 여기 스컬프라 그래요. 스컬핑이라는 거는요 그러니까 조각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더 디테일해요. 요거 눌러주시면요 여기 대칭 끄기 하게 되면은 보통 사람이 이제 얼굴이 대칭일 텐데 이걸 끄면은 이 대칭 모드 끌 수 있어요. 일단은 대칭 켜놓은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여기 있는 그 좌표들이죠. 이쪽에 버텍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요거를 움직여 주시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자기만의 사람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 좀 화면 돌리면서 관측해야 된다고 싶으면 오른쪽 클릭하셔서 돌려보세요. 돌려보시고 이 지점을 이렇게 이동시키거나 이거를 옆에서 관측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드래그 하실 때는요 휠 마우스 눌러가지고 위아래로 움직이면 이제 드래그도 됩니다. 네,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간단하게 이걸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얼굴 변형이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요거를 아까처럼 이제 이런 동작이나 이걸 하면 자연스럽게 블렌딩이 되는 거예요. 그쵸? 예. 그러니까 요 기능이 참 재밌는 기능인 거는 맞습니다. 근데 이거를 자기만의 사진이나 이런 걸로 바꿀 기능이 필요하지? 그게 오늘 수업 내용입니다. 예. 그 다음에 블렌드 모드, 그 다음에 스컬프팅 모드, 그 다음에 이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동을 누르게 되면은 얘네들 되게 좀 더 되게 과감하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네. 네. 알겠죠? 이동. 요거 뭐 이런 거 좀 눌러 보시면 스크롤프팅 하는데 이제 약간 세세한 옵션들이 좀 있고요. 뭐 그런 거 없다.
정도 아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스킨이라고 돼 있어요. 스킨 하게 되면은 뭐 생각하셨던 그 스킨이에요. 피부 타입 같은 것도 이렇게 노화나 이런 정도를 조절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아유 너무 남의 얼굴에다 이러면 안 되지. 이 정도까지만. 대비 컨트라스트, 그 다음에 러프니스는 이제 거친 정도. 제가 남의 얼굴에다 이러니까 좀 죄스럽네요. 색상 같은 경우도 이제 조절할 수 있겠죠. 네. 이때 야외는 좀 별로니까 실내로 가볼까요? 인물 사진에 놓고 하면은 좀 더 디테일하게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주근깨. 어유, 밀도. 이런 식으로 해서, 나만의 가상 인간을 되게 손쉽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특징. 그러면 요거 눌러주면은, 홍조. 홍조가, 볼, 채도. 조금 변화되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밝기, 이렇게 전체 초기화. 눈 렌즈 색깔 바꿀 수 있겠죠? 뭐 그런 것들이고요. 홍채 크기나 뭐 이런 것도 다 조절이 돼요. 그러니까 그 일반인들이 그 게임에서 커스터마이징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하고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생각해서. 뭐 그런 것들입니다. 치아도 뭐 바꿀 수 있고요. 메이크업도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머리카락은 여기 스타일 가시면요, 다양한 머리카락들을 이제 적용해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좋아하는 머리카락. 네. 아이고, 왜 이렇게 만질수록 점점 안 예뻐지는 것 같기도 하고. 네, 하여간 좀 처음 본 사람이 이제 나타났어요. 좀 예쁜 여자를 만들어야 되는데, 아니야. 그 자체로 아름다운 것이지 모든 사람의 얼굴이란 무슨 예쁜이야. 제가 발언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할 수 있고, 바디 가시면 비율도 조절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요거 바디캠으로 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머리 스케일도 조절할 수 있더라고요. 이렇게. 네. 근데 아마 나중에 요 기능들이 되게 많이 버전업 되면서 많이 디테일하게 더 들어올 것 같은데, 아마 그럴 것 같아요. 남자 체형으로 바꿀 수도 있고, 네, 여자 체형으로 일단 갈게요. 그 다음에 상의, 옷 스타일 먼저 가시면 여러 가지 옷이 있는데 몇 개 없어요 지금. 근데 나중엔 아마 뭐 추가되지 않겠냐라고 예상할 수 있겠죠. 네. 그다음에 하이 스타일 가셔서 하이 지정하시고, 그다음에 디테일 가셔서 색상 같은 거 여기다가 이제 조절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그래픽 가시게 되면은 여기에 이제 문양 같은 거를 막 원래 넣을 수 있는데, 그래픽 무슨 옵션이 있어야 되나? 지금 없음으로 잡혀 있는데, 요거 눌러야 되네. 이게 지금 없음으로 되어 있잖아요. 요거를 뭐 이런 식으로 가거나 아니면은 뭐
에이 뭐 사실 별 중요하지 않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자기만 이제 커스터마이징 같은 기능이 좀 있다. 신발도 뭐 좀 바꿀 수 있다더라. 뭐 이런 정도까지만 이해하면 되겠어.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메타휴먼에 대한 소개.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 바깥에 추출해 가지고 뭐 게임이나 뭐 컨텐츠나 이런 데 쓸 수는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거를 다음 시간에는 이걸 조금 더 이제 자신만의 메타휴먼을 만드는 게 오늘 목적이지. 자, 여기까지 하고 휴식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